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닷새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루 앞두고 IT 관련주가 상당히 선방했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가 2040선에 안착하자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프로그램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이경락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려 있죠. 02-3153-2611번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목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각종 지표도 긍정적이었는데 우리 시장도 5거래일째 올랐지만 여전히 좀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락 전문가님,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외국계, 그러니까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네. 지속적으로 새로운 고점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S&P 500뿐만 아니라 독일의 닥스 지수 또한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흥국의 증시는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가운데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신흥국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또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고점을 과연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들이 궁금해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가 과거에 고점인 2011년도 고점이었죠. 2231포인트를 과연 갱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증시는 선진국처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신흥국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국의 GDP 비중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신흥국의 GDP 비중이 50%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로 신흥국이 성장을 했지만 2011년도, 12년도 도래하면서 하지만 그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색깔이 이제 상승폭이거든요.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네. 이러면서 이제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들, 신흥국이 계속 고성장 기조를 보여주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신흥국이 왜 꺾이는가, 성장성이 왜 꺾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로 이제 GDP 성장률 추이를 봤더니 중국과 굉장히 비슷한 상관계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가운데 이제 연두 색깔이 중국의 GDP 수준이고요. 맨 아래 이제 빨간 색깔이 신흥국의 GDP 수준인데 굉장히 비슷하죠.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중국과 신흥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신흥국은 대부분 어떻게 해서 먹고 사냐면 중국에다가 수출함으로 인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자재와 연두 색깔이 원자재고요. 노란 색깔이 원유인데요. 대부분 원자재 관련된 종목을 수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냐?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꺾였기 때문에 신흥국의 성장성이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의 경기 성장률과 원자재 가격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는 것이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추해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시장이 신흥국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가 원자재가 나는 국가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제조업을 영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장 궤도를 만들어 온 국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흥국가는 다른 디커플링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오히려 선진국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겠고요. 또한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 시장의 GDP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간의 굉장히 GDP 성장률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신흥 국가는 좀 더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새로운 고점을 충분히 갱신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이미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이 논리를 제가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금의 이동 경로에 관련된 분석을 했습니다. 자,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신흥국의 지수를 제가 바라볼 때 필리핀 지수를 많이 바라보는데요.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나왔을 때 필리핀에서 대량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급격한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최근에도 양적완화 축소가 저번 주죠. 축소가 이야기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기조와 함께 환율 시장에서도 6월달부터 양적완화 축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네. 그런 국가들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르다는 거겠죠. 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일단은 선진국으로 다시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신흥국으로 돌아가냐? 아니라는 것이겠죠. 좀 더 안정화된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그들의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의 어떤 성장 모멘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에 신흥국으로 투자하는 그런 궤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도 보고서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2035%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내년에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예. 12월달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내가 그동안 사고자했던 분들, 네. 종목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시장 참여를 서서히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저 그럼 좀 궁금한 부분이 신흥국의 시장이 좀 성장할 때는 원자재 가격의 흐름 좀 중요하다라는 게 좀 포인트일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제 유가도 그렇고 금값도 그렇고 좀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할지도.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신흥국이 계속 주가 지수가 안 좋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름값이나 원자재 가격이 전혀 미동도가 안 하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신흥국의 성장성이 지금 정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과 같은 어떤 원자재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제조업에 의존하는 그런 네. 국가 위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아는 그런 국가들에게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시장이 신흥국의 정체 구간에 있어가지고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될 텐데 오늘 IT 관련주 상당히 선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지게 됐는데 일단 오늘 내일 시장 어떻게 흐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좀 가져가야 할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금일 시장 자체가 좀 갭을 떴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은 투자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점을 지금 SK 하이닉스도 갭 뜨고 갭이 뜬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 갭이 떠서 움직여버리니까 시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도외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갭 뜬 종목이나 갭 뜬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갭이 메꿔지는 구간, 그러니까 2030포인트가 다시 무너지는 구간에 다가오게 되면 그때 시장에 참여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12월달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 종목들이 움직일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IT 관련 어떤 주도주가 될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지금 우리가 엔달러 환율을 바라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원엔 환율이겠죠. 원엔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화는 102엔대를 돌파했고요.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이격이 생기고 있죠. 우리나라 수출 구조상 일본의 모든 산업과 경쟁 구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기계, IT까지 모든 산업이 경쟁 구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딱 방법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수혜주를 같이 포트에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 경기 민감주도 어느 정도는 포트에 50% 정도 하시고 나머지 50%는 내수주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을 선택하면 좋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백화점이나 요즘에 이제 뜨지 않았던 것이 필수 소비재들은 이미 떴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거 말고 경상주지 흑자폭을 우리나라 정부가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기반의 어떤 내수 소비를 좀 더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비 관련된 백화점이나
뭐 유통과 같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마트라는 종목도 그에 수반되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자 이슈 자세하게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은 내일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이 불기둥을 낼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렌터가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죠. 오늘도 0.4% 추가 상승하며 수익률은 24.2% 기록하고 있고요. 라가 또 어제보다 수익 늘었습니다. S1 매수가 회복하며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다만 현대위아는 기관의 매도로 1.7% 하락하며 수익률이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플랜티넷, LG하우스, 예림당 모두 보합권을 장 마감하면서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덱스 인버스가 아쉽게도 갭 하락하면서 손절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AMT 드디어 기다리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9% 오르며 단숨에 수익률 5% 기록하고 있고요. SBS가 오늘 1.6% 하락하면서 2.4%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SM 3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0.4% 손실이고요. 하림이 오늘도 3% 가까이 빠지며 수익률 줄었죠. 17.6% 플러스권입니다. 이재바이오 2% 가까이 오르며 5.9% 수익 내고 있고요. 이마트 오늘 장중에 51일 신고가 기록했었죠. 5% 오르면서 누적 수익률은 6.9%입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더존 비전 4% 가까이 올랐죠. 수익률도 단숨에 5.3%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3% 급등하면서 포트 편입 이틀째 만에 4.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우 전문가입니다. 루멘스 6거래제 플러스 하지만 여전히 매수가 회복은 더딥니다. 3% 손실이고요. 상하폰테크가 추가 하락하면서 6%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삼철자전거 오늘 1.2% 하락하면서 수익률 6.7%로 줄었고요. 안철수 의원의 창당 소식에 관련주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써니전자는 결국 오늘 손절됐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 헬로비전 9%로 수익이 늘었죠. 오늘 편입된 대성홀딩스와 LTC 나란히 플러스 기록 중입니다. 1%, 5% 수익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전무님, 가장 좀 수익이 좋은 종목이 하림과 휴온스인데요. 자, 그런데 하림이 목표가 코앞에도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정확한 답을 못 내거든요. 내가 도대체 어느 구간이 과열인지, 어느 구간이 지금 팔아야 될 자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내는데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자, 지금 DMI라는 지표가,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줄을 진하게 칠한 그 부분이 이제 ADX라는 보조 지표의 또 하나의 지표인데요. 이 ADX가 60이 넘어가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60을 넘어가게 되면 항상 어느 과열의 징후가 60 이상에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60선에다 줄을 긋게 되면, 좀 확대할게요. 60선에다가 줄을 긋게 되면, 요 정도가 60선이거든요. 요 정도가 60선이니까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두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요 하늘색 요 구간이 아직 60선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내가 매수하고 나서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직까지 60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겠고요. 네. 아마 60선이 넘는 구간이 아마 제가 말했던 목표가 6,000원 정도가 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계속 홀딩하시면서 그리고 이경락이 말한 그 DMI의 ADX라는 것이 60선을 넘을 때 나도 매도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할인 목표가까지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한 종목 더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온스라는 종목인데 오늘 장중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0.13% 강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도 수익률을 13%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종목 또한 예. 마찬가지 전략입니다. 이거 종목이 내달릴 때 내가 과연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이제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네. 제가 이 종목 또한 DMI의 ADX가 60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또 이제 다시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는 그런 타점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사의 투자 매력은 퍼스널 케어, 그러니까 그 필러 시장, 보톡스와 필러 시장이 확대되는 데 있어가지고 최대 수혜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지속적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제가 줄을 건 이 60선까지는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상승분, 여기서 한 7, 8% 정도 더 오르게 되면 아마 1차적으로 매도를 할 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과열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종목들 AS를 받아볼 텐데 두 종목이 담겨 있었는데 그 가운데 써니전자가 오늘 한 9% 하락하면서 결국 아쉽게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써니전자 흐름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 그 안철수 관련주로 분리되는 써니전자가 손절 처리됐는데요. 네. 이 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등락폭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써니전자 오늘 그 안철수 씨가 신당 창당에 관련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써니전자 제가 그 추천한 지역을 보면은 여기에서 추천을 했었죠. 그 추천했는데 한번 파동이 그 다음날 쭉 한 10%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네네. 다음에 이제 음봉으로 어떻게 보면 써니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뭐 금강산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또 재료가 있는 DMZ 테마라든지 아니면 백신 AA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떤 그 재료 발표 시점, 먼저 푸틴 관련주도 마찬가지였죠. 재료가 나오자마자 상당히 폭락을 하는 그런 그 흐름을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안철수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는데요. 어떤 우리가 항상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우리가 알고 나면 어떤 공시가 뜬다든지 뉴스가 뜨면 그 시점이 고점에서는 매도 시점이고 저점에서는 상당히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재료가 오늘도 안철수 발표 나서 많이 하락했는데 항상 매매할 때 공시가 뜬다든지 뉴스가 뜰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바로 따라 매수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좀 제가 기대했던 것은 한 20% 상한가 한번 반을 기대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네, 참 저도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한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일단 그래도 이 종목은 양호한 수익률을 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좀 1%대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AS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요. 포트에 이제 삼천리 자전거 한 종목이 남아 있는데요. 네. 자, 삼천리 자전거는 목표가 22,000원이에요. 22,000원 충분히 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을 매수했던 이 삼천리 자전거 향후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거고요. 이 실적 때문에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매수한 가격대라든지 이걸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자, 주봉에서 전 고점 돌파를 살짝 해놓고 지금 눌림을 주는 형상이에요. 눌림이라는 것은 항상 고점을 돌파하고 눌림을 주게끔 돼 있는데 자, 일봉을 다시 한번 보면요. 눌림 양호하게 눌림을 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실적면이나 아니면 수급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충분히 목표가 22,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혹시 이것을 매수한 분이 있다면은 홀딩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2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이 종목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경락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인데요.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금호타이어입니다. 3거래지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0.4% 약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밑돌았으나 4분기에는 실적 회복이 전망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금호타이어를 들고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좀 이번 한 달간 11월 들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차트에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고요. 예. 다른 전문가들도 이 종목을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다른 분석을 제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타이어주로서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치주로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10만원짜리를 원하는 사람 손을 들어라. 모든 학생이 손을 들죠.
그 10만 원짜리를 또 꾸기기 시작합니다. 이 꾸겨진 10만 원짜리를 원하는 사람 손을 들어라. 모두가 손을 듭니다. 그 10만 원짜리를 다시 바닥에 던져놓고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10만 원짜리를 들은 다음에 묻습니다. 이 10만 원짜리를 원하는 사람 손을 들어라. 모두가 손을 들죠. 그 1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는 변한 것이 없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나 세상에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동안 5년 동안 아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를 월봉으로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2005년도에 상장됐을 때 55,000원에 거래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박상구 회장을 필두로 한 측근들은 무리한 M&A를 시작합니다. 대우건설을 인수하고요. 대한통화를 인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차입금을 끌어쓰다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은 아주 오랫동안에 잃어버린 한 5년이라는 긴 치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종목이 좀 살아나는가 싶을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악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당사가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 1위였거든요. 타이어 시장. 본격적으로 다시 매기가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떤 중국의 CCTV에서 당사의 제품에 불법 합성 고무를 첨가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당사를 아주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25%의 점유율을 차지했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2013년도가 다가왔고요. 2014년도가 다가오면서 중국에서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업은 잊혀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중국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당사가 참 재밌는 것이 워크아웃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사의 매출액은 4조 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조 7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넥센 타이어와 비슷하죠. 당사의 매출액은 넥센 타이어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넥슨 타이어보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높고요. 네. 그러한데도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부채가 많다.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감이 많이 가는 기업이다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80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00%까지 줄었거든요. 부채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당사에 대한 투자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서히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경우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자동차 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출 채산성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합성 고무나 천연 고무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원유를 통해서 합성 고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천연 고무를 수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수입 단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당사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렇게 큰 변동, 영업이익률상의 큰 변동이 없는 자동차 세타라는 겁니다. 네. 유일무이한 세타겠죠. 타이어 세타이기 때문에. 타이어 세타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워크아웃 졸업이라는 또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추가적인 상승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호타이어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 역시 가격대에 대한 접근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당사 같은 경우는 오늘 짧게, 그러니까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차트를 보시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차 잔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분석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헤지펀드가 발전하고 대차거래나 대차거래 상환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요. 3개월 단위로 보게 되면,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3개월 단위로 준비하게 되면 이 회사가 대차거래 잔액이 1,000만 주가 넘어갔을 때가 7월,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이 지났죠. 그러면서 대차거래 상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00만 주까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대차거래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겠죠. 그 물량이 이제 숏커버링으로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란 겁니다. 공매도가 서서히 고치고 이제 다시 재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상환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급격한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과거에 셀트리온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올랐던 기억을 하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네. 11,650원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16,0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1,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은 종목이다. 금호타이어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디스텍 시스템입니다. 코스닥의 IT 부품주이고요. 최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는 3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9% 오르며 5,12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이오니아입니다. 오늘 종가는 3% 이상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의 바이오 진단 종목이기도 한데요. 11월 중순 들어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디스텍 시스템부터 어떤 기업인지 기업적인 설명 들어볼게요. 예, 디텍 시스템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요. 계속해서 내렸어요. 디텍 시스템은 터치스크린과 이제 그 응용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기업인데요. 수출이 한 80% 이상이 되죠. 그래서 이 터치스크린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무인 자동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스마트폰하고 무인 자동 그 시스템 이런 게 전자 어떤 현금 자동 지급기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다면은 이 실적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스템 터치스크린이 실적도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어떤 계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는데 현재 보면요. 너무 낙폭이 과대했다.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낙폭이 과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연말로 다가갈수록이요. 또한 낙폭 과대 중심의 실적이 앞으로 올해는 나쁘지만 내년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낙폭 과대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디텍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차트를 한번 일단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차트를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더 중시해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 실적은 앞으로 향후 상당히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이상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자, 디텍 시스템을 한번 보면요. 디텍 시스템은 좀 주봉으로 먼저 보면은 고점이 24,200원인데 지금 고점이 24,200원인데 지금 오늘 4,630원. 네. 종가상으로는 5,120원을 했네요. 저가가 4,630원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거만큼 빠질 이유도 물론 실적이 안 좋게 있었겠지만은 상당히 과도한 하락세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매수세가 지금 어저께 다음에 그저께부터 3일간 연속 상승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여기 이 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죠. 다음에 지금도 서서히 매집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연말 우리 주가는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여러 6개월 정도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 반영되는 건 내년의 실적 향상을 기초로 이 매수세도 들어오고 매집도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디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이 최고의 매수 적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추가 상승이 상당히 큰 폭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매수가는 내일장 아침에 시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시초가로 매수 편입을 하고요. 다음에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서 7,800원, 다음에 손절가는 4,27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던 종목이다. 디스텍 시스템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남아있었죠.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차트를 보니까 3% 정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바이오니아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예, 바이오니아는 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네. 자, 유전자 기술 전문 기업이고요. 유전자 관련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그 회사인데 이 바이오니아는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생명공학 연구에서 그 인프라 구축하는데 일조를 했죠.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 인력이 전체의 어떤 그 30%를 전체 직원의 30%를 차지하는 연구 중심적인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요. 또 실적을 보면은 큰 폭으로 개선됐어요. 어떤 흑자 전환은 안 돼 있지만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종속 회사가 미국하고 중국에 있는데 이 그 회사를 앞세워서 이 외국 시장 이 개척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 시장 바닥을 자, 주봉을 한번 보면은 25,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반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 반토막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한 50% 빠졌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쌍바닥 우리가 저점을 다질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쌍바닥 내지는 삼중바닥을 왔을 때 저점이라는 어떤 의미 있는 표시를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많이 줄었지만은 그 고점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많이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요번에 저점에서 매도가 나왔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큰 외국인들한테.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낙폭 과대에 따른 상승이 지금 21선 안착이 오늘 음봉이지만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어떤 목표가는 크게 높게는 안 잡고요. 한번 내일 시초가 매수 편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시초가 편입을 하고요. 네. 목표가는 17,500원. 다음에 손절가는 12,3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매수와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는 바이오닉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경락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경인양행입니다. 오늘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주가는 5% 이상 빠지면서 5일선을 크게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참 좋은 레저입니다. 자전거와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 월요일 이미 12% 이상 장대 양봉이 나온 바 있죠. 화요일과 수요일 다시 숨고르기 이후 오늘은 2%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경락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 경인양행 들고 오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당사를 이제 선택한 이유에 있어가지고는 과거에 제가 이제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좋은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종목 교체 차원에 너무 많은 종목이 있다 보니까 바꾼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이 이제 당뇨병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인양행도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경인양행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추세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련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춥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자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병, 서양인들보다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동양인들에게 그 병이 생성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그런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의 인구와 그리고 인도의 인구에서 당뇨병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양행 이 자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자회사 중에
JMC라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그 사카린이라는 거 아세요? 사카린? 네. 예. 설탕 대용품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사카린인데요. 옛날에 썼던. 그렇죠. 근데 옛날에 사람들이 쓰다가 만 것이 사카린에 발암물질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그게 발암물질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그리고 당을 증가시키는 실제적인 그런 요인이 있는데 사카린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어떤 그 웰빙식으로 사카린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경영의 주가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카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카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문제화됐던 그 제품이 실질적으로 건강식이다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사카린 구매가 증가하고 사카린 가격이 오른 데 있어가지고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인양행의 자회사 JMC가 그것을 사카린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실적 기대치가, 물론 사카린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 기대치가 형성됐고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앞두고 주가가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적의 뚜껑을 열었을 때 네. 오늘 급락을 하는 모습을 기다렸고요. 실적이 발표되는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매수 타점을. 그래서 오늘 종가,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한번 담가볼 만한 그런 가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액은 크게 바라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정고점인 47,050원 정도, 4,750원 정도 바라보도록 네네. 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4,250원 정도. 어떻게 보면 지난주 한번 급등을 했을 때 초기 단계 시가 정도 손절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4,75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 경인 양행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하락에 적절한 매수 시점을 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윤종민 전문가님, 경인 양행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경인 양행 참 좋은 종목이라고 저 보고 있어요. 예.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요번에 제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외국인들,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전 고점에 부딪혀서 잠깐 내려오고 나서요. 이게 눌림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이경락 전문가님이 실적 발표하는 시점을 기다려서, 매수 찬스를 노렸다 했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오늘 원래 실적 발표하면은 매물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여기에 네. 매물이 나오는데 외국인들 매물은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볼 때는 장대 양봉이 쭉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인 양의 두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참 좋은 레저였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포트에 있는 것이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네. 참 좋은 레저도 같은 기업이죠. 네. 참 좋은 레저는 어떤 산악 자전거 또는 그 고급 자전거를 생산하고 또 관련 어떤 그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그 회사인데 지금 나름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 이번 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참전 레저나 삼천리 자전거나 마찬가지지만 삼천리 자전거는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1년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참전 레저는 오히려 1, 2분기 실적이 조금 약하다는 이유로 쭉 빠졌었죠. 아직까지 이 전고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데 그 디레이가 바로 내일일 것으로 전 판단을 했죠. 네. 여하튼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세, 기관들 매수세 이것은 이 실적 앞으로 향후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여러 기술적 분석상으로 아주 좋은 자리다. 21선 이탈하고 내일도 5일선, 11선, 21선 모두 상향 추세로 유지되는 시점이죠.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난 것이 조금은 크게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내일 불기둥 종목으로서는 손색이 없다 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불기둥 종목이고 모든 종목이 상승할 종목은 시초가에 매수하는 이유는요. 시초가 갈 종목들은 상승할 종목들은 눌림을 안 주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매수 참 좋은 레저도 시초가 매수로 편입을 하고요. 다음에 목표가는 한 7% 정도 볼게요. 이 불기둥 종목 11,250원, 네. 11,250원을 잡아보겠습니다.
11,230원 오타가 났죠? 11,250원. 50원으로 잡고요. 네. 손절가는 1,2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참 좋은 레저, 내일장 붉기 등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경락 전문가님, 참 좋은 레저는 자전거 관련 주이기도 하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의 또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대기업이 이제 골목상권 침해 관련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자전거 산업은 어떤 중소기업의 전유물로 지금 자리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참 좋은 레저 내일 불기둥 가능할지 여러분도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가능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삼진을요. 삼진이요? 8,690원에 매수를 했는데 20%거든요. 네네. 8,690원에 20%. 네. 언제쯤 들어가셨나요?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들어가시게 되신 거예요?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 직접? 온수매트 그것 때문에 네. 추천이 나오길래 지금 들어갔었는데. 네. 하고 나서 바로 그냥 빠져버렸네요. 그러게요. 아유, 좀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오늘 가장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그 매수 단가까지 갈 수 있는지, 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잘 들어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경락 전문가님, 삼진 들어왔어요. 네, 일단은 뭐 많이 담그지 않아가지고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삼진 같은 경우는 온수매트 관련된,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겨울 테마주로서 시장에서 강한 매기가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쇼핑 시장에서 온수매트가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온수매트 과연 이 회사만 만들 수 있을까요? 돈이 된다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겠죠. 뭐 특허가 있더라도 그와 비슷한 류의 제품들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것이겠죠. 네. 당사는 그렇게 기술력이 좋은 회사도 아닙니다. 당사가 만드는 것이 TV 리모컨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 개인 투자가들이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홈쇼핑 시장에서 온수매트가 잘 팔린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갭이 뜨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이 갭이 떴다는 것이 돌파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재미난 것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갭이 항상 띄어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 종목은 무너지면 5,500원도 무너지고요. 5,000원도 무너지고요. 무너지게 되면 계속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하단부에도 갭이 있습니다. 심지어 4,000원 아래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서 지금 고개를 지금 하신 거고요. 네.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십시오. 신락 같은 단 1%의 희망 때문에 종목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확률상 이 회사가 과연 온수매트 시장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계절 특수를 노리는 종목입니다. 이미 겨울은 다가왔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종목을 바라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비중이 20%이신데 내일장에서 전량 다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뭐 손실을 좀 막기 위해서 내일장에서 매도해 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방법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GS건설 37,700원에 30%예요. 네, GS건설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37,700원에 비중이 30%시고요. 네. 아, 요즘 현재가 오늘 종가가 29,750원 좀 손실이 많이 있으세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추가 매수하고 목표가 좀. 추가 매수요? 손절을 해야 할까, 네. 추가 매수를 해야 할란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손절이 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손절도 가능하신 건가요? 예, 해야지 뭐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종민 전문가님, GS건설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GS건설, 건설주 중에서는 또 대표적인 그 건설사인데요. 이미 항상 그 건설주들이 계속 안 좋죠, 그동안에요. 네. 근데 나름대로 요즘에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 선방하고 있고요. 대형 건설사들도 저쪽 중동 쪽에서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좀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자, GS건설 보면은,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왔는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근데 여기서 부도설이 나왔어요. 어떤 실적이 별로 요번에 안 좋았어요. GS건설이, 우리가 예측했던 실적보다 상당히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대거 매도세를 쏟아냈죠. 근데 부도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렇게 나왔지만은 부도설이 나올 정도 된다면은 이 회사는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예상할 때, 좀 안 좋은 걸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비중 30%에 37,700원인데 비중도 좀 많은 상태고요. 하락폭도 상당히 큰데 제가 볼 때는 단기 저점에 나왔다. 단기 저점에 도달했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상승 파동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여요. 다만 이게 실적이라든지 전망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안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일단은 홀딩하고요. 네.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비중을 30%인데 반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추가 매수는 말고요? 예, 추가 매수는 글쎄요. 이거 추가 매수는 이게 물타기식인데 네. 물타기식은 안 하는 게 좋죠. 물타기는 네.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반절 비중을 줄이고 반절로 또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좋은 종목으로 편입을 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GS건설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방법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이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요. 흥하해운 살펴보겠습니다. 2051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000원, 비중 30%, 현재가가 1,180원, 좀 손실이 많으십니다. 흥하해운 좀 최근에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전문가님? 네, 뭐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지금 뭐 미리 시장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입니다. 해운업 자체가 지금 장기 불황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액이 얼마시라고 말씀하셨죠? 2,000원이요. 딱 예. 절반이네요, 현재가가. 네, 지금 포트 비율도 30% 정도니까요. 네. 일단은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버리고 다른 곳에 이동하는 것보다 해운산업은 분명히 다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 구조 자체가 소규모 기업들이 대부분의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업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전 세계적인 기조 자체가 해운업 자체가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기가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뭐 선진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차후에는 신흥국의 경기가 살아날 경우에는 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계속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다가, 자, 저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1,600원대 이상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네. 서서히 물량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흥하해운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님 1,600원대까지 한번 홀딩해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 종목은요. 선도전기가 들어왔습니다. 6828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980원, 비중 30%.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라고 하셨어요. 전문가님. 네. 선도전기, 이것도 테마주에 묶여있는 종목이죠. 대북 송전 관련주인데, 광명전기, 이화전기, 선도전기, 재룡전기, 요 네 종목이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도전기는 보면은, 먼저 그 남북 경협주들이 금강산 테마나, 또 아니면은, 대북 송전 관련주나, 아니면 GMZ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수 가격대가, 네. 29,800원. 2,980원. 2,980원. 네. 예. 2,980원인데,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이것은 테마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다만 이게 테마주들은 남북 어떤 그 경협 또는 뭐 금강산 해담 재개 이런 어떤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그것을 기대하는 어느 시점에서 북한에서 우호적인 제스처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다. 하지만 실적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 마찬가지로 30%라면은 비중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가격대, 이건 반등 나오는 시점이죠. 네. 그러면 한 그 반등 시점 2,650원 이쯤에서는 반절을 매도해주고요. 네. 그 비중을 반으로 줄여서 보유하고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겠습니다. 네. 자, 선도 전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 우선적으로 다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락, 윤정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